다음 거는 중국. 아, 너 너무 짜증나는데, 얘. 중국 얘기입니다. 네. 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늘 한국에 옵니다. 왔을 것 같은데요. 뭐 문정인 특보, 이해찬 전 대표, 강경화 장관,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대표와도 만남이 추진이 됐는데 이 대표가 지금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아니, 이 양반은 어떻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확진자가 돼가지고. 확진자가 아니고 그 근데 확진자 옆에 자가격리에 이렇게 이렇게 자꾸 들어가지. 있어가지고. 초유네 아주 이 사람도. 헌정 초유의 당대표야. 네, 어쨌든 동아일보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25일 방한 왕이 문정인, 이해찬 등 여 핵심도 만난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례적으로 여권 핵심 인사를 폭넓게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등 동맹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할 것이 유력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여권 인사들을 통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제 또 중국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송 작가님이. 네. 이게 왜 올까요? 네. 사실 네. 원래 그 얘네들이 이 정도 사이즈가 오면 이제 정상회담 이전에 얘기를 미리 맞춰요. 이번 정상회담은 요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요런 발표를 합시다라고 하는 대충의 기본 틀을 짜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미리 옵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회담 할 때 대통령끼리 결정해갖고 갑자기 훅 되는 경우는 트럼프 같은 또라이가 가능한 거고요. 그런 경우에도 미리 사람 하나 보내요. 우리 판문점 회담할 때 그랬거든. 실무 협상을 해야죠. 이틀 전에 미국, 일본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온다는 얘기도 안 하고 판문점 회담 얘기 이런 거 아베한테 한마디도 언급 안 해줬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틀 전에 쿠슈너가 한국으로 온 거야. 사위가 미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은 열심히 이제 골프 치고 스모 보고 놀고 계시는데 트럼프는, 사위가 갑자기 한국에 오니까 얘가 왜 왔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판문점을 갔다는 거야. 와서 그때 난 이미 알았지. 아, 판문점에서 뭐가 있구나. 근데 나는 몰랐지. 이틀 만에 날라올 줄은. 뭐 사람이 기본적으로 움직일 때는 아니 그 정도 사이즈 되면 뭐 경호도 있고 뭐 또 있으니까. 그렇죠. 아, 쿠슈너가 와서 보고 한 달쯤에나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한반도에서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틀 만에 그냥 날라와 버린 거야. 네. 와. 급한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왕이가 왔다는 얘기는 이제 시진핑의 어떤 그 방문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뭐냐. 네. 이게 예전에는 왕이가 오면 종전선언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어. 종전선언.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순하게 남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연관된 문제로 이거를 종전선언으로 끌어당겨주는 대신 한국이 종전선언 했을 때 해줘야 될 거, 뭐, 요런 것들을 조율하러 많이 왔단 말이야.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주한미군을 내보내라. 감축시켜라. 왜? 통일 한반도에도 계속 미군이 있거나 미군이 늘어나는 거는 중국에게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협치를, 한반도 민족 자주 협력을 위해서는 그런 그 주한미군을 좀 내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진짜로 남북 통일과 뭐 화해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불과 지난달에 열리고 그랬습니다. 그건 사실은 중국 측의 얘기를 일부 받아준 거야.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런 움직임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거든. 네. 문제는 지금 이번에 왕이가 왔을 때 주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죠? 일단 트럼프가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빠지고 한중일 문제, 특히 한일 관계를 자기가 중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싸가지 없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는 거야. 한일 관계를? 왜? 중국이? 왜? 아니 지금 스가가 사정을 하고 있거든. 온갖 외교 천하를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뭐 박지원
박지원 국정원장이 네. 영문으로 수감하는 들어갔다 정문으로 나왔다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네. 예, 뭐 이런 얘기밖에 잘 기억을 못 하시지만 의원연맹 관련해 갖고 일본 측이 먼저 한국에 방한을 했고요. 거기 따라갖고 김진표가 또 가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또 헛소리 하기도 했고요. 바로 이제 주일 대사를 일본 통으로 내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 중에 엄청나게 졸라요. 초대를 한 건 아니지만 초대를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꼭 일본이 먼저 원하는 것은 티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우리를 초청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외교적 욕을 하고 있는 거야. 뭐야 그게. 그러니까 자존심은 살리면서 어. 지네가 마치 초청받아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대통령 단호하거든. 니들이 그죠. 움직여야 해주는 거지. 니들 12월 달에 한중일 협상하는 거 안 하기로 했다며. 나는 의자 빼놨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라도 다시 불러주세요라는 요구를 역으로 중국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려고 한단 말이야. 하하. 근데 지금 우리는 일본한테 해줄 게 아니지. 해줄 게 너무 많아. 해줄 게 많아요? 아니,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 해줘야 될 게 많아요? 일단 가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라든지 지금 독도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구글은 개기고 있지만 국제 지도 협회에서 앞으로 일본에 없애고 그냥 숫자로 쓴다 뭐 이렇게 간 것도 있고 그렇죠. 외교적으로도 계속 밀리고 있는 거고 WTO 총장 사무총장 이것도 지금 이제 다시 흐름이 바뀌고 있고 가장 중요한 백신이야 백신. 일본이 백신을 가갖고 화이자에서 받아오려고 하면 지네 배는 못 가니까 지네 비행기나 냉장 시설을 못 갖고 온단 말이야. 이런 것도 사실 우리한테 다 부탁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굳이 일본이 한국한테 신세졌다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민간 차원에서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개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쓰가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됐어. 아쉬운 거 있으면 네가 편하게 전화해 라고 얘기하는데 공식적인 문서나 이메일 이런 것들을 안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일본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 청와대에서 직접 팩스를 보내주면 좋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일본 외무부라는 거거든. 네, 진짜. 결국은 왕이가 지금 일본의 어떤 형태로든지 뭘 받았겠죠. 뒤에서 유리한 뭔가를 챙겨놓고 내가 보기에는 센가쿠 열도에서야 뭐 어떤 일본의 대대적인 양보라든지 뭐 이런 거일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그걸 받아놓고 자꾸 우리한테 하고 그래도 이웃인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번에 알셉도 하고 그랬잖아 이래 가면서 우리를 간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오는 게 꼴배기 싫어. 별로 할 얘기 없어 우리는. 꼴배기 싫지만 지금 만나는 문정인 특보나 이해찬 전 대표나 강경화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의외로 되게 자기 생각이 단호하신 분들이에요. 고집 센 사람이지.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접대용 멘트 하시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이분들 특징은. 그리고 솔직히 문재인 특보나 문정인 특보나 비슷하잖아. 모르는 거야. 예. 우리 이미 대통령 이해찬 대표를 만나봐야 사실 그분들이 뭐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건은 없어요. 네. 근데 강경화 장관도 워낙 단호하시고, 그렇죠. 뭐 대통령을 만나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부탁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대통령 얼마나 원리 원칙 철저하신데 원칙주의자시죠. 저쪽에서 항복 문서 오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일본 만나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네. 그리고 사실은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이쪽을 만나게 되는 우리 그 나라 쪽 그 인사들이 당당해도 되는 게 온 국민들이 사실 같은 마음이거든요. 친일 매국노들 소수 빼고는 온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같은 마음이거든요. 예. 네, 우리 언론도 일본을 빨라고 하는데 요거는 안 돼. 코로나 요거는 대응 일본이 잘하네 어쩌네 뭐 안 됐잖아. 백신 일본이 먼저 샀네 어쩌네. 구입은 했어도 우리보다 10배 비싸게 주고 구입은 했어도 그거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예? 전 세계에 지금 그러니까 화이자 냉동 백신 이송해 줄 수 있는 허가가 있는 항공사도 14개밖에 없고요. 그중에 2개가 한국 거고 일본 하나도 없어.
냉동고가 없어. 일단 일본에는 이 새끼들은 날씨가 따뜻해갖고 냉장고도 제대로 안 만드는 놈들이라서 절대 한국 도움 없이는 백신 자체 수송이 힘들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딜 개겨 니들이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방류수 삼중수소도 지금 걸러줄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원인 건데 네. 이거죠. 화이 스마트워치. 네.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요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심장 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신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여온 거 아니고요. 정식 하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만 3천 원짜리 모델.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모모토 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네. 구매해 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하여튼 예. 왕이가 온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역시 광폭 행보가 맞네요. 네. 그냥 와서 어지럽게 발걸음만 하고 네. 가실 그냥 거예요.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다. 근데 그냥 가실 예, 거예요. 아무도 얻은 것 없이 그냥 웬만하면 그 팬더도 좀 데리고 데리고 가. 갔으면 야, 어이씨. 걔 너무 먹어. 150억 든대 1년에. 너무 먹어. 걔 케어하기 너무 힘들어. 데리고 가. 그 웃긴 게 뭔 줄 알아? 소유권은 중국 거야. 그래, 맞아요. 그래요? 심지어 임대료도 낸대. 그래서 뭐지? 새끼 낳잖아요. 그럼 중국이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응. 안 데리고 가고 여기서 키우잖아. 새끼 임대료 추가야. 아니 이런 장사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데리고 뭐야? 가. 팬더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톡톡하게 받아 챙기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니까. 여기도 팬더 한 마리 있어. 데리고 가. 그냥 싹 데리고 가. 아주 그냥 팬더들 꼴도 보기 싫어. 싹 데리고 가. 나 데리고 가라. 니들 먹이값에 한번 나라 망하는 꼴 보여줄게. 예, 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25일 방한 왕이 문정인, 이해찬 등 여핵심도 만난다 이런 제목이잖아요. 이거를 약간 제가 지금 삐뚤어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내 보안에. 어떻게 보이냐면 이거를 그러면 뭐 야권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왜 있잖아요. 패싱 패싱? 야권 패싱 그럼 누굴 만나? 지금 직무 정지 당했으니까 시간 남은 윤석열 만날까? 그럼 왕이가? 야권 패싱 당했네 이렇게 기사를 아니면 뭐 안 줄리 쓰고. 만나서 뭐 청담동에서 술이나 한잔 해야 돼? 네. 이거 뭐 어디 실세를 우습게 알고 있어. 이씨. 그냥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나서 그리고 문정인, 이해찬 등 여핵심도 만난다는데 문 대통령도 만날 거라고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얘기를 안 해 제목에. 아무튼 뭐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제가 삐뚤어져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휴가 갔어. 응? 오는 줄 알고 연차 쓰셨어. 헐. 천재야, 천재. 이유가 있었어. 그럼요.
대통령부터 연차를 눈치 보지 않고 쓰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 중앙일보가 난리더라야. 이 왜요? 시기 때 연차를 써야 되냐고. 심지어 개념 없는 이 단어를 썼어. 쓰레기 같은 새끼 뒤질라고. 쓰레기 니들 연차 쓰면 확. 니 돈으로 아무도- 받아, 돈으로. 야, 씨. 중앙일보 니들 아무도 연차 쓰지 마. 웃기고 있어. 이런 하여튼 얘들은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적인 애들이야. 아니 누가 보면 언론사 다니는 사람들 노동자 아닌 줄? 그러게. 어머. 그 노동자였구나. 걔들 노동자고 걔들 노조도 노조가 잠깐만 있나? 조선일보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우리 같은 작가들은 뭘 쓰든지 소설을 쓰든 기사를 쓰든지 노동자 아니야. 문학인이야. 문학인. 모여서 문학인의 밤이나 한번 하세요. 네. 예. 욕설이 터져 나왔다. 기사에서. 네.